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87년 국민의 주인 되는 직선제 민주화법을 쟁취하기 위해서 영구집권을 획득한 군사 독재를 상대로 투쟁에 앞장섰던 유성규입니다. 국민 여러분, 3월 대선도 지나가고 완연한 봄날, 여름날로 가고 있는데 국민의 생활과 모두의 삶이 다 함께 그렇게 풀려나가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20대 대선은 시대 투표 청산이 됐어야 했습니다. 청산. 반민법을 폐기한 친일, 군사독재, IMF를 초래한 이 것만을 챙긴 77년당, 87년 단일화를 파기하고 강주 사태를 일으킨 전두환 노태우를 다시 당선시킨 게 분열, 분당한 한쪽 민주 세력이 35년당 이런 사악하고 불량한 양당의 후보를 교체한다는 양당과 세상 여론이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이런 양당이 이 불량한 후보들보다 더 좋은 자가 있었다면 이들을 후보로 내세웠겠습니까? 그러나 이 당도 어느 정도의 양심이라고다 자기들이 이겨야 챙길 것이 있다는 그러한 절박감에서 교체가 여기저기서 안팎에서 거론됐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교체가 아닌 20대선에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021년 12월 29일 양당 청산 대선 71년 87년 6월 혁명 적자 유성규 20대선 국민소속 무소속 출마하자. 국민 여러분, 정통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에 걸맞는 국격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에 또 국격에 어울리는 그런 참모성이 지도자가 되는 그런 정치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반민법을 폐기한 77년당과 단일화를 파기한 35년당, 주가 조작당과 투기 조작, 국가 미래에 청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87년 6월 혁명 당시 제야와 언론과 정치권에 의해서 민주화 이후 양김을 이을 차세대 지도로 선정된 상을 사양했습니다. 강야에서 국민과 함께 양당을 청산하기 위해서 주장하다 이번 20대 대선에 국민의 소속으로 무소속으로 국민의 참모습이 되겠다고 출마를 여러 방면으로 해왔습니다.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그러나 2010년
진보신문에 의해서 제 투쟁사를 자서전을 연재하겠다는 제의가 있었으나 사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말 어렵지만 내가 손수 자서전을 출간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해냈습니다. 한 8년 정도 준비한 자서전을 출판사에 넘겼으나 현 양당을 타치하는 자서전 책은 출간하기 어렵다는 참으로 황당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92년 한김 총재측과 97년 한나라당 김영삼 정권의 IMF 사태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출마할 1월 20일 등록할 결국 하지 못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조처해야 된다는 그 불량 후보들을 놓고 결과는 사전투표에 늘어선 그 국민들을 보고 참으로 가슴이 아팠습니다. 왜 그런 그런 후보들만 그렇게 찍지 못해 한장하는 국민들이 되었는가? 국가와 역사를 생각하는 국민들은 없는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강주에 가서 85년 전두환 군사독재를 타도하기 위해서 신당을 창당한 김대중과 김영삼 민초협이 창당한 신한민주당을 왜 강주 시민과 호남 국민은 전두환 당보다 표를 더 주지 않았는가? 그리고 3월 6일은 부산으로 가. 왜 87년 단일을 하지 않은 디익인이 되는 것은 차마 보지 못한다는 원망으로 노태우의 표를 몰아줘서 87년 디익인과 제야 76개 단체가 강주 사태를 획책한 전두환, 노태우를 당선시킨과 함께 그들을 당선시키기에 역사에 오를 범했는가? 그것을 제기하기 위해서 가려 했는데 3월 4일, 3월 5일 늘어선 사전투표 줄선 참으로 안타까운 국민들을 보면서 가슴은 찢어지면서 뭔가 마음이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조행과 부산행을 포기하고 민주화 시절 저를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친구이며 김 목사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워 울고 싶은 심정으로 통화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된다면, 이 불량한 후보로 민주당이 된다면 그것은 너무나 조직적으로 한 부정선거의 결과이고
참으로 주가 조작 등 문제가 많은 국민의당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것은 무속과 신천지와 정상적인 종교인들이 결합된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투표로 당선되는 비참한 대한민국의 20대 대선이 될 것이라고 한탄했습니다. 그 김 목사는 평생을 민주화에 앞섰던 친구가 걱정스러운지 나쁜 생각은 하지 말라고 여러 번을 말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4월 10일) 아버님 기일을 맞아 고향에 간 그 때마저 또 다른 사연으로 아픈 가슴을 부여안고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은, 세상은 너무나 안이하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국민 여러분, 청와대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반해방 이후 그래도 이 나라만이라도 지키며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보듬었던 정역사 청와대입니다. 왜 청와대 그 자체가 문제입니까? 그것은 우리 국민이 홍산문화 7,000년 고조선의 대역사 정통 대한민국의 후예, 고조선의 후예 대한민국의 역사 청와대입니다. 그런 청와대를 비난하고 비하하는 참으로 몰상식하고 반역사적인 재앙들이 이 대선 이후에 이 세상을 좀 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청와대 역사의 책임자격인 지도자는 이승만이 반민족 행위자 친일자 법을 3차 담화로 4차 해경까지 하면서 거부하고 단일화를 파기한 그런 친일 정권으로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3.15 부정선거를 획득했습니다. 너무나 거대하게 쳐먹었습니다. 3.15 부정선거로 이승만은 하야가 탄핵되었고, 이승만의 수족이었던 일심동체였던 3.15 부정선거의 행동책이었던 이기문과 그 일가는 자살로 역사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국민이 일어선, 학생이 일어선 4.19로 민주정권이 들어선 10개월 만에 친일 장교 박정희가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을 탈취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영구 집권을 하기 위해서
72년 10월 17일 밤 7시 유신헌법을 선포하여 모든 권력을 다 독차지해 버렸습니다. 거기에 저항하는 국민들은 74년 긴급조치, 79년 유신에 저항하는 저항국민 100만 명, 200만 명을 사살하겠다는 박정희와 차지철의 포갑에 박정희의 최측근 안기부장 김재구가 국민을 살리고 나라 역사를 지키기 한다는 대의로 저격한 10월 26일 이후에 그 사건을 조사한다는 무모한 군인 전두환 노태우가 그 조사를 빌미 삼아 권력을 탈취하는 음모를 꾸미는 12.12 사태로 전방에 구사단 38선을 지킨 구사단 병력을 빼내서 용산 육군본부를 군을 장악했습니다. 거기에 장하는 국민 80년 5월 18일 강주를 피로 물들이고 권력을 탈취해버렸습니다. 그런 자가 당연히 노태우와 더불어 감옥에 가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박근혜가 부적정한 관계로 있었던 범법자 최태민의 관계, 거기에서 파생된 그런 사건 등으로 인해서 그의 딸과 함께 권력을 사유화함으로써 탄핵되었습니다. 탄핵은 원래 보수 조선일보와 그리고 삼성 계열의 JTBC가 그들의 hon가를 권력을 잡아 잘 해먹기 위해서 박근혜의 그 사건을 폭로함으로써 광화문에 촛불에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그때 우왕좌왕하는 민주당이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보수가 시작한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보수가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탄핵된 뒤에 보궐선거로 집권한 문정권은 문정권이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87년 단일화를 거부한 김디김 세력과 76의 제야단체 민통연회 문익환 목사 밑에 실무자에 있던 이해찬 등 그리고 민청년 의장 김근태 씨 등 제야가 87년 단일화를 거부하고 분열해서 권력을 독차지하겠다는 그 탐욕으로 인해서 다시 강주 사태 전두환의 후배 노태우 당선시키는 1등 공신 그 제야 76개 단체와 디김의 그 조합이 문정권을 만든 원조합장 지도입니다. 문재인은 바지 사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안마다 자기의 주장이 있지도 않았고 그 사람은 그냥 월급 받으면서
서로는 그 챙기며 살았겠죠. 국민 여러분, 그 문정권과 그 문정권의 수족이었던 윤석열과 한검사 등의 그룹이 박근혜를 올가맨 거 아닙니까? 누가 올가맸든 이승만, 반민국을 폐기한 이승만과 탄핵까지 그들이 자살하고 구속되고 탄핵되고 그 정부가 밑에 수족들이 잘못해서 안타까운 결정한 노무현 대통령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 양심의 발로로 그 차마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안타까운 자살을 택한 슬픈 사건입니다. 그처럼 모두가 청와대에서 권력 자기 집단들이 챙기고 집단들이 거듭해서 회전문 인사로 돌아가면서 계속 챙기고 배를 채우게 불을 채우기 위해서 자손까지 후대까지 살기 위해 챙기기 위해서 잘못한 권력질을 재앙적 권력질을 한 행위가 잘못이지 그 공간이 잘못된 건 아니죠. 청와대 공간이 잘못된 건 아니죠. 거기서 모의를 한 그 자들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은 행위를 한 그 꼼수를 한 그 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왜 청와대를 폐기하고 그 잘못된 행위를 밝히라는 것이지 청와대 딱 내놓고 나가라 한 건 아니죠. 대통령이 나가라 한 건 아니죠. 그러면 청와대를 비우고 나가? 그럼 어디 하늘나라가 올라가서 진부를 봅니까? 어차피 처음에 말한 강화문으로 거짓말을 했지만 다시 용산으로 간 거기서 똑같은 그런 짓거리 하고 짓거리 하는 그거 지금 같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짓이 문제였던 것이 왜 청와대 공간이 문제입니까? 공간은 사람을 지배한다. 이자의 머리는 참으로 이런 말을 뻔뻔하게 내뱉는 그 모습에서 참 나는 처연한 것을 느꼈습니다. 공간이 사람을 지배한다. 혹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이 지지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 추구했던 그런 어느 정도의 근본을 갖춘 사람이 공간의 지배를 당한다. 그 스스로는 그 자는 지도자가 아니었다. 가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윤회 검찰총장 청문회 때 그 불량 문제로 낙제 준 것이 국민당 아닙니까? 당연하죠. 그걸 무턱대고 다 임명시킨 게 문정권으로서 그러고서 문정권은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고 그 불량 윤은 국민당 후보라는 이런 아이러니가 어떻게 성립될 수 있습니까? 그런 자가 보수에 가서 보수에 박근혜를 구속시킨 그 보수가 그 경무대로 청와대에 발판을 닦은 그 보수의 그리 입으로 국벌하고 칭송에 맞지 않는 이승만이 자리 잡은 그 청와대를 박정희 귀신이 나오네. 박근혜가
침실에서 근무도 안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폐기되어야 한다는 이런 소리를 일반 국민이나 상대 쪽이 아닌 그 가보수 쪽에서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유튜브니 보수 언론이 짓거리고 있는 것이 이 대한민국,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 여러분, 그 보수 안보파리를 한 그 보수 세력이 안보로 지칭되는 그 용산을 하루아침에 차버려 나가라? 어떻든 우리나라 군대를, 우리나라 국방을 지키고 있는 군인을 이렇게 함부로 취급해도 되며, 또 거기에 아무 말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는 현역 군인들은 무엇이며, 그 예편한 보수 쪽이 용산을 비우라고 그 아우성치는 군인 쪼가리는 또 무엇이냐? 그렇게 불량한 자의 처신과 행위를 해온 그가 후보를 바꾸라는 그런 압력 속에 그런 토론의 과정을 거친 그가 됐으면은, 어떻든 됐으면은 국민의 어려움부터 다뤘어야 하는데, 자기의 탐욕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꼼수대로 청와대만 안 가면은 계획이며 박수 받는 걸로, 청와대만 가면은 가지 않으면 다 되는 것으로 그걸 업적으로 삼겠다는 이 허황한 이 인수위까지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 그런 말도 안 되는 헛발질을 보면서 부정선거로 많은 투표수를 조작해낸 민주당, 0.75%로 아깝게 졌다는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민주당이 검수안박이니 그게 일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들이 내세울 건 아니죠. 지금까지 윤석열 지도자로 키워낸 이는 그런 헛발질을 해온 민주당이 검수안박이다. 그런데 국민의당도 합의를 해줬어요. 그 합의 과연 윤이 몰랐을까요? 윤아에게 보고 안 했다는 그게 말이 됩니까? 윤도 대장동 사건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어쩔 수 없이 합의해 준 거 아닙니까? 온통 청와대 개방, 용산 시대, 검수완박, 이런 청산돼야 되는 적폐들이 계속 나가야 되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언제까지 양당의 협잡질에 동조하고 부안해동해서 이 나라 역사를 망치면서 상대만 욕하고 타도하면은 자기들은 깨끗한 척, 적대적 공생관계를, 나라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는 국민의 모습은 참으로 보기 딱합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의 투표 행위 직선제가 친일 군사 독재와 군인 세력이 영구집권하는 그것을
국민의 몫으로 국민의 투표하는 국민의 권리를 내세워 찾아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세력이, 국민이, 학생이, 민주인사가 길게는 60년대부터 짧게는 85년 50 유신 청산하기 위해서 신당을 창당한 85년부터 87년 6월 제2의 강주 사태를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하고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맹동성당에서 계엄령 선포를 이후에도 농성으로 이 나라 민주화를 지킨 뇌물로서 그들을 물러나게 하고 국민이 주인되는 투표 직선제투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썩은 당을 이 당 저 당 다람쥐 쳇바퀴 하는 투표를 하라고, 그래서 그들의 당이 대장동이니 용산 땅이니 헤쳐먹는 국민은 살기 힘든데, 그리고 국가는, 그리고 해역은 저 일본 애들이 독도를 물고 뜯고 있고, 우리 대륙을 집어삼킨 중공의 시진핑이나 불쌍한 인민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지지하는 그 세력들이 서해안을, 우리의 공동구역을 지 마음대로 석유시치를 하고 있는, 이런 데 손을 놓고 있으면서 이 적폐당들끼리 서로 비자금 더 달라, 심하게 돈 더 달라, 참으로 국민들의 수준이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까? 국민 여러분, 국민과 권력자는 시속 아닌 평행입니다. 똑같은 위치며 똑같은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1년 후에 손가락을 자르든 인수위원 때 손가락을 자르든, 그래서 비난하든, 그거 다 국민 몫이고 국민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디 이북이 내려와서 투표했습니까? 다른 나라가 와서 투표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부정선거가 있어 왔죠. 18대 대선은 댓글 대선으로, 9대선은 드루킹 대선으로, 그리고 20대 대선은 대장동 자금을 기조로 한 부정선거로, 그리고 국민의 피폐를 하게 한 신천지의 사이비 정권과 사이비 종교와 무속이 권력에 합세하는 그런 부정한 집단의 선거지만은 그 모두가 국민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 양당을, 대한민국 양당을 청산하지 않고는 우리나라 역사와 후대와
영원히 우리나라 세대는 이렇게 나이 많은 사세, 우리와 나이 젊은 세대가 서로 똑같이 피해자이고 똑같이 책임자이며 서로를 삿대질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이 드신 국민 여러분, 굳어진 가슴과 머리를 깨소서. 그리고 아름다운 대한민국 청춘 여러분, 반미를 폐기한 저 국당과 87년 민주화를 망친 비민주, 민주화는 세력이 87년 대선에서 완전히 반민주화 세력이 됨으로써 강주 사태 보호를 인정해 당선시키버린 저 비민주 더 민주당 청춘 여러분, 개개의 딸이든 누구든 젊은이든 청년이든 그 당은 아닙니다. 그 당은 아닙니다. 그들이 원흉입니다. 그들이 적폐고 그 당이 재앙입니다. 젊고 나이 드신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양당을 청산하는 주체로서 좋은 세상 사시고 좋은 역사를 남겨야 좋은 후대와 좋은 나라가 영원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이제 올해는 정말 마스크를 벗는 좋은 세상은 오겠지만, 그러나 좋지 않는 정권을 막아야 하는 국민들의 앞날은 처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 가지시고 좋은 추억 생각하시면서 좋은 미래를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